안녕하세요. 천상쌤입니다. 오늘은 if 함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if 함수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if 함수의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f 함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로지컬 테스트 해서 논리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는 식이 여기 부분에 나와야 하고요. 이 식이 맞았을 때 참값을 여기 컴마 뒤에 참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컴마 뒤에는 거짓값을 넣어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첫 번째는 if 함수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것. 즉, if 함수 하나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if 함수 하나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서 반드시 비교 연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작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기준은 이 비교 연산자, 부등호가 나오는 이 비교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주어가 되는 는 얻는 이가 라고 하는 말이 붙겠죠. 왼쪽에 있는 이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즉 부등호 뒤에 있는 값과 같은지 또는 큰지 작은지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비교하는 식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컴마를 찍게 되면 안 되고요. 비교하는 식이 나온 후에 반드시 컴마를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if 함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if 함수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여기 부분에는 반드시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컴마를 찍을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비교 연산자가 끝났으면 컴마를 당연히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 뒤에 여기에는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일 때 값을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if 함수는 비교할 때 숫자와 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네,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문자열이 되고요. 네,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큰 따옴표 안에 있을 때는 문자열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1이라고 썼을 때는 숫자가 되겠죠. 이것을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값이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부등호 뒤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숫자, 주어 부분이 숫자이다 라고 하면
그냥 1 또는 2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지만 주어 부분이 만약에 모양은 숫자 모양이지만 문자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자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뒤에 부분에서 부등호 뒤에 부분에서 비교할 때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숫자를 넣어주어서 문자열로 만들어 준 다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if 함수 한 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반드시 처음 부분에는 비교 연산자를 포함한 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후에 컴마를 넣어준다. 세 번째는 if 함수는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도 정확히 숫자일 경우에는 비교해야 될 대상이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숫자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문자일 경우에는 숫자 뒤에도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화 시켜서 비교해야 된다 라는 것. if 함수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if 함수는 여기에서 비교하는 비교식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한 개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2개, 3개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때는 if 함수가 2개, 3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함수를 여기에 불러서 나 대신에 비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f 함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됐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if 함수하고 비교식이 나온 후에 컴마를 찍는다. 세 번째는 이 if 함수가 비교할 때는 숫자와 문자를 정확히 구분을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if 함수는 한 가지 경우에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합격과 불합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f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비교하는 연산자가 나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를 읽으면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함수를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읽으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평균이 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자, 누구의 평균인가요? 네, 이 나라에 대한 평균을 먼저 첫 번째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이 평균 값이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평균이 하고 평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균이 주어라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이제 부등호가 나오면 됩니다. 자, 부등호는 어떤 부등호인가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호가 보입니다. 이상이다. 왼쪽에 있는 평균을 주어로 놓았기 때문에 왼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네, 평균이 이상이다. 몇 점 이상인가요? 비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60. 이 평균에 들어있는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6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컴마 하시고요. 왜냐하면 비교가 끝났기 때문에 부등호가 나오고 비교가 끝났기 때문에 컴마를 바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참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컴마로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이 뒤에 부분, false 부분이죠.
거짓값을 여기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의 값, 불합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교와 선택 두 개 선택하는 값이 끝났으므로 괄호로 닫아줍니다. 엔터 하시고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험번호의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A반, 2이면 B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A반과 B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므로 if 함수를 부릅니다. 여기에 비교하는 부등호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읽어봅니다. 수험번호의 첫 번째 숫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수험번호 첫 번째 숫자면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1이면 A반, 2면 B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숫자를 한 번에 선택이 안 됩니다. 수험번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1-ABC라고 하는 값이 모두 선택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은 첫 번째 한 글자만 필요합니다. 이 텍스트 중에서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 left였죠. 그래서 if가 left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left 함수한테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글자에서 몇 개를 갖고 올 건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텍스트에서 이 뜻이 되겠고요. 컴마 몇 글자를 갖고 오면 된가요? 첫 번째 숫자니까 한 개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1은 생략을 해도 무관합니다. 이제 left 함수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괄호가 나와 있죠? 이 힌트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괄호와 컴마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여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괄호 닫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left 함수가 if 함수가 left 함수를 불러서 여기 텍스트 중에서 한 글자만 갖고 와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비교할 대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어가 나왔으므로 부등호가 나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1, 2면 됐습니다. 자, 부등호는 어떤 부등호가 될까요? 1, 2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1과 같으면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는 하고 1, 2면 어떠한 값과 비교하나요? 1과 비교하겠죠. 1과 같은지 left가 가져온 값이 1과 같은지 반드시 if는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선 1이라고 가져왔지만 이 if 함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left 함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에 텍스트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left가 가져온 비교할 대상인 이 값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분명히 가지고 왔지만 문자열이 됩니다. 여기 셀 안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자열이 되겠고 이 left 함수가 가져온 이 값이 문자열이 된 것입니다. 뒤에 1이라고 하게 되면 문자 1과 숫자 1은 정확히 다르다고 if는 판단을 합니다. 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컴마 하시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A반 A 컴마 그렇지 않으면 B반입니다. 2라고 하는 거는 1이 아닐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이 아닐 경우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1이 아닐 때 선택하는 여기 부분에 B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과 거짓이 다 끝났으므로 괄호 닫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이제 이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문제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판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엑셀 점수를 35점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판정이 이렇게 되어도 합격이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의 마지막 특징은 if 함수는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한 개일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컴일과 엑셀 모두 40점 이상일 경우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if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if 함수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었느냐면 비교할 때 한 가지의 경우에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니까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인지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컴일과 엑셀 모두 40점 이상인지 이것도 컴일이 40점 이상인지 엑셀도 40점 이상인지 이것을 모두 같이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교식이 한 개만 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비교식이 2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if 함수가 다른 비교하는 함수를 불러서 비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개를 비교할 때 뭐뭐이고 또 모두 이렇게 40점 이상인지 그럼 이것도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컴일도 40점 이상이고 엑셀도 40점 이상이어야 되겠죠. 비교하는 걸 좀 3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뭐뭐이고 이러한 조건으로 여러 개를 비교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에서 그리고 하는 an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and는 여러 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 뭐뭐이고 and 조건일 때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f가 여러 개를 비교하는 and를 여기서 바로 불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썼으면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읽어가면서 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했으니까 일단 이 나라가 평균이 얼마인지 이 점수를 먼저 주어야 되겠죠. 비교 대상이 주어졌고요. 이 점수가 평균이 하고 주어 나왔으니까 부등호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등호는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상이다. 자, 몇 점과 비교해야 되나요? 60점이죠. 비교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60점 이상이다. 이거를 읽으면 F3이 평균이죠. 평균이 부등호 나왔으니까요. 평균이 주어로 읽어주시고 뒤에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60 이상이고 하고 하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비교식이 하나 끝났으므로 컴마로 다시 구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비교식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컴일과 엑셀 모두 4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and는 비교하는 두 가지 대상을 한 번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일 점수가 40점 이상입니다. 이상이다. 컴일이 40점 이상입니다. 컴마. 또 엑셀도 40점 이상이야 모두 40점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40 이상이고 지금 and가 비교해야 되는 값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교할 게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괄호를
닫아서 AND 함수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if는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AND 함수 불러서 나는 한 가지밖에 비교를 못하는데 여러 개를 비교해야 되어서 AND 함수를 불러 3개를 다 비교해 주세요 라고 이미 요청을 했고 AND가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맞아, 아니야, 틀려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는 이 상태에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로 컴마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 넣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참일 경우 합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if도 끝났으므로 컴마 찍을지 가로를 넣을지 여기 힌트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컴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f 함수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if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